한국의 문화와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20번째 아리랑나잇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인 최초의 연방이민법원 판사가 최근 이메일로 해임을 통보받아 한인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센트럴파크의 관광마차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마차로 대체하자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더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20번째 아리랑나잇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본 방송 TKC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아리랑나잇 행사가 17일 매체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츠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에 앞서 개최됐습니다. 4만여 명의 야구 팬들이 모인 이날 경기에 앞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60초짜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이현탁 뉴욕 퀸즈 한인 회장, 김은경 퀸즈 YWCA 사무총장 등이 어메이징 어워드를 수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So Arirang Night is the most special night every year here at Citi Field with the Mets, and the Mets are hot, and so tonight is a great night to have Arirang Night, and I know we are going to win tonight. Don't jinx it, but it's going to be a good night. Let's go Mets!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한인들을 위한 그런 밤이라서 이런 데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이런 행사가 계속되어서 정말 이 한인들을, 우리 한인 문화를 더 알리는 데 큰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퀸즈 YWCA 늘푸른 국악팀이 매츠 시티필드 광장에서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여 지나가던 야구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송희 단장이 이끄는 국악팀은 K-팝 데몬헌터스 영화 사운드 트랙의 대표곡 중 하나인 골든에 맞춰 공연을 펼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인 최초의 연방이민법원 판사가 최근 이메일로 해임을 통보받아 한인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시티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달 초 이민법원에서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국으로부터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당일부터 해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김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고 법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연방이민법원 판사를 이메일로 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 판사는 원론적인 해고, 사유 외의 구체적인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 판사 외에도 11살 때 스페인에서 이민 온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 역시 지난달 해임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22년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연방이민법원의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1983년 경성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 행정대학원과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이민 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이끌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에 선정됐고 마틴데일 허블사가 선정하는 2021년 최고 등급 이민 변호사로 뽑히는 등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센트럴파크의 관광마차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마차로 대체하자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늘 시의회의 마차 운행 금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정부 기관들이 마차 운행 종료에 대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마차가 지정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뉴욕시경의 단속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할 때라며 뉴욕시가 더는 동물학대와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센트럴파크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객 이동수단으로
전기 마차 같은 친환경 대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센트럴파크에서는 마차 말이 도심에서 도망치거나 쓰러져 죽는 사건이 반복되며 동물 학대 논란이 커졌습니다. 동물권 단체 뉴욕 클래스는 이 산업은 구시대적이고 위험하다며 강하게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차 운전자들을 대변하는 운송노동자연합 백지부는 마차 산업은 뉴욕의 상징이며 말들은 학대받고 있지 않다며 아담스 시장의 배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차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드 블라지오 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드 블라지오 전 시장도 마차 금지를 주장하고 전기마차로의 대체를 제안했으나 도로안전 운동가들은 전기마차가 사실상 2018년 금지된 자동차의 센트럴파크 재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더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7일 2025년부터 적용될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17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추진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된 계획을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변경으로 시민권 시험이 더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128개 문제은행을 공부하고 인터뷰에서 20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합니다. 기존에는 100개 문제 중 10개 문항을 질문받고 6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습니다. 또한 시험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 도중 12문항 이상 정답 또는 9문항 이상 오답 불합격이 확정되면 면접관은 나머지 시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새 시험 방식은 2025년 10월 18일 이후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부터 적용되며 그전 신청자의 경우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단 65세 이상 또는 영주권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10문항 시험을 치르게 되며 6문항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변경안과 함께 새로운 학습 가이드와 연습 문제도 곧 제공할 예정이며 시민권 신청일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이 다르므로 날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BC 방송이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의 제작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BC 방송을 소유한 넥스타 미디어 그룹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미 키멜의 최근 발언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무례했다며 제작을 무기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키멜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극우 성향의 마가 갱단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을 마가의 일원으로 전제한 발언이지만 실제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은 트럼프 지지자이거나 보수 성향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키멜의 발언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방송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ABC는 결국 프로그램 제작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희소식이다. 시청률이 저조했던 키멜쇼가 폐지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ABC가 드디어 용기를 냈다. 키멜은 재능이 없고 콜베어보다 시청률도 낮았다며 이어 지미 펠런과 세스 마이어스, NBC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NBC도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주거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렌트비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에이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의 전체 렌탈 매물수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되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렌트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브루클린의 덤보로 전년 대비 8.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브루클린의 이스트 뉴욕이 7.7%, 맨해튼의 배터리파크 시티는 5.6%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브루클린 미드우드 4.2%, 퀸즈 자메이카 2.9%, 브롱스 모트헤이븐 1.4%, 맨해튼 루즈벨트 아일랜드 1.2%, 브루클린 다운타운이 0.5% 하락하는 등 렌트비가 떨어진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세로 뉴욕시의 중간 렌트 요구 가격은 지난해보다 7.4% 올라 현재 월 4,080달러에 달합니다. 맨해튼이 9.6%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브루클린과 퀸즈도 적지 않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렌트 하락 지역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대다수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거비가 시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뉴욕 한 공문화원이 백남준 아트센터,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특별전 남준 벡터 커뮤니케이터를 오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백남준 특별전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든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적 위상을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백남준은 기술을 단순히 매체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문화 간의 소통을 예술로 실현한 커뮤니케이터, 소통의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TV 첼로, 로봇 시리즈 등은 전통과 미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선보이며 존재와 감각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젊은 세대와의 예술 간 세대적 소통에 주목합니다. 1층 인트로 공간에서는 친기즈칸의 복권과 함께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공모전 대상작 김아름의 미래로 가는 자동차가 함께 전시됩니다. 뉴욕은 백남준의 예술 여정에 있어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였으며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방과 소통의 정신을 그의 예술 속에서 다시금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나소 카운티 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줄리진 후보 후원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솔로몬 종합보험사옥에서 열린 이날 후원 행사에는 그레이스 맹, 톰 수오지 연방하원 의원과 린다 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크리스틴 리오 노스 햄스테드 타운 의원, 박윤용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지구당 대표 등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진 후보는 나소 카운티 최초 아시아계 카운티 의원 배출에 함께하자 힘을 합쳐 역사를 만들자며 특히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스카 스트라우스 의원의 승리를 거둘 경우 나소 카운티 최초 아시아계 의원이 됩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 구선거구는 유아이드 팍, 플로럴 팍, 가든시티 팍, 맨하셋 힐즈, 미네올라, 노스 힐즈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이날 후원 행사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과 론 김,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 의원, 스티븐 라가, 줄리 원시 의원 등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7일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4.25에서 4.50%였던 금리를 4.00에서 4.25%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됐던 금리가 약 9개월 만에 내려간 것으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인하 조치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내린 뒤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인하 압박 속에서도 계속 동결을 유지해왔습니다. 연준은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이번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FOMC 성명에서는 상반기 경제 성장이 완화됐으며 고용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진단하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0.5%포인트 빅컷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참여해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수 의원이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하며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7월에 이어 2차례 연속 만장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 전망을 기존 3.9%에서 3.6%로 낮췄으며 이는 0.26%포인트씩 2차례 추가 인하를 암시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 2차례 남아있어 실제 단행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으며 물가와 실업률 전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일은 17일 뉴 오브 이코노미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주 전보다 2%포인트,
8월 중순 대비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2기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기관은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는 지지율이 43%로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지지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86%, 공화당 지지자의 88%, 보수 성향 응답자의 81%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무당파 유권자 가운데는 64%가 부정적, 중도 성향 응답자도 65%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5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 속에 만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공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18일 가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제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쟁하는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하지만 지리적 경제적 현실상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도해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 측의 합리적 대안을 요청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에 대해선 농담처럼 들렸다며 만약 미국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면세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일부 보상을 통해 군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방식의 압박만 계속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라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뉴욕타임스의 최고 경영자 메레디스 코피 레비언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레비언 CEO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컨퍼런스에서 이번 소송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전술이라며 뉴욕타임스는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이번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튀르키예, 헝가리, 인도 등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반언론 전술의 미국식 버전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전략은 언론인을 위협하고 독립적 저널리즘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가 사실상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비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15일 플로리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2024년 이후 주요 언론사에 제기한 네 번째 대형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하버드대 법학 교수 레베카 투시넷은 이 소송은 미국 사법 절차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으며 언론자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비언 CEO는 뉴욕타임스는 언제나 진실을 보도할 것이며 어떤 정치적 위협에도 진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3천 건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올해도 주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4개 공관이 통합국감을 진행하게 돼 부실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세청이 추진해온 대기업들의 고수익 조세 회피 단속 등 여러 규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며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시청수 3억 회를 넘기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 8월 미국에서 작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7만 9,455대를 판매하며 역대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BC그룹은 17일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의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파크에 있는 제빵공장 부지에서 2억 800만 달러를 투자해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스테이크 가격은 16.6%, 간소고기 가격은 13% 가까이 뛰는 등 소고기 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인공지능 칩 구매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자국 칩 공급망을 자립시키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